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어떤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어떤 이별은 가슴 깊이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성급히 관계를 맺고 끊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은 것이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가득하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이 지혜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이다. 오늘은 탈무드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현자들이 남긴 말들을 통해 인간관계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70년 세월이 가르쳐 준 것들과 함께 말이다. 때로는 아픈 진실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찾은 지혜가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인다. 사람의 진심과 거짓, 영원할 것 같던 관계의 덧없음,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다. 듣는 것의 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 하나와 귀 둘을 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더하라는 뜻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평생에 걸쳐 깨달아야 할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모른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경험담으로 대화를 가득 채웠던 것 같다. 그때는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탈무드가 말하는 2배 더 듣기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숨겨진 감정을 듣고 때로는 하지 못한 말까지도 듣는 것이다. 이런 듣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손자 손녀와의 시간에서,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말이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하려고만 했던 날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섣불리 해답을 제시하려 했던 순간들. 그때 필요했던 것은 현명한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귀였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듣기는 상대방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 당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무언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 탈무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친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공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화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두 현자의 지혜는 시공을 초월해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쉬운 일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젊을 때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젊은 시절 그는 늘 약속을 어기고 책임감이 없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했고 나 역시 그런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홀로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무책임함은 사실 최고의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탈무드가 말하는 그의 입장이 되어보기는 이런 것이다. 상대방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가 짊어진 보이지 않는 짐까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동정이 아니다. 한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이자 존중이다. 70년을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도 그 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진다. 용서의 기술. 용서는 약한 자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성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 말과 탈무드의 가르침이 만난다. 하루 종일 화를 품고 있는 것은 타인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벌하는 것이다. 용서에 대해 생각해보면 복잡한 감정이 인다. 젊은 시절에는 용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몇십 년 전 일이다. 절친했던 친구가 사업상 나를 배신한 적이 있었다. 그 일로 경제적 손실도 컸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몇 년 동안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그 친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탈무드의 지혜처럼 하루 종일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자신을 벌하는 일이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과거에 묶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용서는 그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용서는 정말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놓아주는 것이다.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용서의 힘이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었을 것이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용서 없이는 진정한 관계도 진정한 평화도 불가능하다. 말의 무게. 탈무드에는 말에 대한 깊은 통찰이 많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도 했다. 동양의 현자 공자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고 경계했다. 살다 보면 말 때문에 생긴 상처가 가장 깊고 오래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주먹으로 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남기도 한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솔직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솔직함과 잔인함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진실을 말하되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한 번은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다. 이 음식은 너무 짜다라고 말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같은 의미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짠 음식을 잘 못 먹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진실은 같지만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상처는 완전히 달라진다. 탈무드가 말하는 화살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제는 뼈저리게 안다. 화가 날 때 내뱉은 한마디, 실망했을 때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70년을 살며 배운 말에 지혜가 있다면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말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주는 기쁨,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성경의 말씀과 탈무드의 자선을 베푸는 자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 노자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주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준다며 주는 것의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란 많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부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다. 몇 년 전 경험한 일이 생각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절실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움을 받은 그 후배보다 도움을 준 내가 더 기뻤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탈무드와 성경이 말하는 주는 기쁨의 의미를 체감했다. 주는 것은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다. 시간을 주는 것, 관심을 주는 것, 격려를 주는 것, 때로는 침묵을 주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나눔이다. 손자,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픈 친구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 혼자 사는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나눔이다. 탈무드가 말하는 자선을 베푸는 자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는 이해한다.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부유해진다. 주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따뜻한 관계들이 형성된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준 것들, 나눈 것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감사하는 마음. 탈무드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100가지 축복을 세어보라는 가르침이 있다. 불교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큰 복이 온다고 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건강한 몸, 화목한 가족, 든든한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늘 아침에 무사히 잠에서 깨어난 것, 가족들이 건강한 것,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축복이다.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았을 때의 일이다. 수술 후 회복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걷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다. 탈무드가 말하는 매일의 축복 100가지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관계도 달라진다.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들도 눈에 들어오고 평소에는 못 봤던 배려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아내가 매일 차려주는 밥상, 자녀가 가끔 걸어주는 안부 전화, 친구가 보내주는 안부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감사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도 해준다. 힘들었던 시간들조차 나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의 실패와 좌절, 중년의 위기와 고민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안다. 70년을 살며 배운 감사의 비밀이 있다면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이 보인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본다. 그러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시작된다. 시간의 선물.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루는 24시간이다. 탈무드의 이 말과 함께 공자의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했다. 내일 하면 되고, 다음 주에 하면 되고, 언젠가는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70년을 살고 보니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다. 몇 해 전 오랜 친구 하나를 잃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는 다음에 시간 날 때 자주 만나자고 했다. 나도 그래, 시간 나면 연락하자고 답했다. 하지만 그 시간 날 때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한 달 후,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깨달았다. 시간 날 때는 없다는 것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탈무드가 말하는 시간의 공평함을 이제는 다르게 이해한다.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면 정작 중요한 일들은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집중하면 짧은 시간도 무한히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 돈을 벌기 위한 시간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시간보다는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손자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서 보내는 오후,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저녁, 오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의 시간들. 공자의 말처럼 시간은 정말 흐르는 물과 같다.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 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붙잡을 수는 있다. 마음을 모아 현재에 집중할 때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겸손의 힘. 진정한 왕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자다라는 탈무드의 가르침과 노자의 강한 것은 아래에 있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는 말이 만난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겸손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 하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다.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이 계셨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었지만 만날 때마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시며 진심으로 듣고 배우려 하셨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것은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이었다. 탈무드가 말하는 진정한 왕의 의미를 이제는 안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는 결국 떨어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는 처세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다.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된다. 70년을 살며 깨달은 겸손의 힘이 있다. 겸손하면 배울 것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심지어 아이들에게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겸손하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상대방이 위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겸손과 비굴은 다르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자신감이 없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진정한 우정. 탈무드에는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 친구란 내 마음을 읽어주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기다려주는 자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참된 친구는 제2의 자아다라고 했다. 70년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친구,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 내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주되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진짜 보물이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었다. 함께 어울리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다. 친구의 수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탈무드가 말하는 마음을 기다려주는 친구의 의미를 요즘 더 깊이 느낀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 느려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그런데 진짜 친구들은 내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답답해하지도 않고 대신 말해주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 시간에 맞춰서 기다려준다. 몇 해 전 아내가 아팠을 때의 일이다. 여러 친구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그중 한 친구는 달랐다. 위로의 말을 늘어놓지도 조언을 해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다. 병원 갈 때 차로 태워다 주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함께 차를 마셨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위로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2의 자아라는 표현을 이제는 이해한다. 진정한 친구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기 있게 말려주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다. 70년을 살며 배운 우정의 진리가 있다면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계산이 없다는 것이다.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따지지 않는다.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우려 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기다려주는 마음이다. 화해의 용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탈무드의 가르침과 공자의 원수를 갚으려면 무덤을 둘 파라는 말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화해는 패배가 아니라 용기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갈등들이 생긴다.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다툼, 이웃과의 불화. 젊었을 때는 이런 갈등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승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승리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전 형제와 큰 갈등이 있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이다. 몇 달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다. 명절에도 따로 지내고 조카들마저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탈무드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분노가 나를 괴롭혔다. 형제에 대한 원망이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화해 후에 느낀 것은
해방감이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 그리고 다시 찾은 형제의 소중함. 결국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육의 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원수를 갚으려 하면 결국 둘 다 무덤을 파게 되는 것이다. 화해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먼저 손 내밀 용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할 용기. 이런 용기는 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온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 70년을 살며 배운 화해의 지혜가 있다면 화해는 승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것이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소중함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지혜로운 침묵. 침묵은 지혜자의 울타리다라는 탈무드의 말과 노자의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만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말이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능력이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승자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힘을 깨닫게 된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의 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키울 때는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아이를 돌봐주고 며느리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나중에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조언보다는 이해가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자의 울타리로서의 침묵을 이제는 안다. 성급한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더 깊은 공감을 표현하는 것. 이런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의 표현이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침묵의 힘을 자주 경험한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면 상황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다. 노자의 말처럼 진짜 아는 사람은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침묵이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것이다. 70년을 살며 배운 침묵의 기술이 있다면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에 대답하는 것. 이런 여유로운 침묵이 대화를 더욱 깊게 만든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과 탈무드의 지혜로운 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통한다. 변화는 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커지는 것 같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불편하다. 스마트폰, 인터넷, 각종 디지털 기기들. 예전이 좋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저항이 나를 시대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 날이 기억난다. 처음에는 이런 복잡한 건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손자의 끈질긴 설득에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는다. 변화를 받아들였더니 세상이 더 넓어졌다. 멀리 사는 친척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옛 친구들을 다시 찾을 수도 있게 되었다. 탈무드가 말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이제는 이해한다. 모든 변화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무작정 거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변화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면 된다.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 수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70년을 살며 깨달은 변화의 지혜가 있다면 변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하며 저항할 수도 있고 감사하며 적응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변화는 고통이 될 수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내면의 평화.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가르침과 붓다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일치한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많이 벌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도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진정한 평화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내가 큰 병을 앓고 난 후였다. 병원에서 아내 곁을 지키며 보낸 밤들,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조건 없는 평화를 경험했다. 탈무드가 말하는 안에서 나오는 평화를 이제는 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에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도 나이와 함께 달라졌다. 젊었을 때는 활동적인 것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이제는 조용한 산책, 명상, 독서 같은 것들에서 위로를 찾는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 그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할 것들을 떠올린다. 붓다의 말처럼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소란스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이런 평화는 나이의 특권이기도 하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지혜다. 70년을 살며 깨달은 평화의 비밀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수투성이었던 과거도 불확실한 미래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사랑의 성숙.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라는 생택쥐 페리의 말과 탈무드의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가르침이 만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의미가 달라진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적이었다.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나와 같아지기를 바랐다.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달라고 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와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 사랑은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내의 단점들도 이제는 그 사람만의 특색으로 보인다. 젊었을 때는 고치려고 애썼던 습관들이 이제는 그리울 정도다. 탈무드가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자녀들을 통해 배웠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 기대에 맞게 자라주기를 바랐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라는 걸. 손자, 손녀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에게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닐까 싶다. 생텍쥐페리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라는 말도 이제는 이해한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인생의 큰 방향은 함께 하는 것. 부부가 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면서도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사랑의 성숙함은 인내에서도 나타난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즉시 반응을 원했다면 성숙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준다. 이런 사랑은 오래 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다. 70년을 살며 깨달은 사랑의 진리가 있다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랑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에서 더 큰 기쁨을 찾게 된다. 삶의 완성.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는 탈무드의 말과 공자의 70이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만난다.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젊었을 때는 늙는 것이 두려웠다. 힘이 빠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몸이 불편해지는 것들만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니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얻는 것들이 더 많았다. 지혜, 여유, 평화,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 탈무드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지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자유로움이야말로 나이의 축복이다. 공자의 말처럼 70이 되니 정말로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오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처럼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인생의 완성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큰 업적을 남기거나 후세에 기억되는 일을 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다.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기쁨, 오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아내와 함께 보는 석양.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삶의 완성을 이루는 조각들이다. 젊었을 때는 특별한 것들만 찾았는데 이제는 평범한 것들의 특별함을 안다. 나이가 들면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오늘 느낄 수 있는 감사함.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70년을 살며 깨달은 완성의 의미가 있다면 완성은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는 것, 조금씩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완성이다. 탈무드와 동서양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결국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모두 사랑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 혼자서는 기쁨도 반쪽이고 슬픔도 배가 된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거치며 상처받고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쌓여간다. 젊었을 때의 실수들도 중년의 갈등들도 모든 것이 지혜를 쌓는 밑거름이 되었다. 탈무드가 가르쳐준 가장 큰 깨달음은 인간관계의 완벽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갈등을 통해 성장하며 화해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간다. 70년의 세월이 가르쳐준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보다 따뜻하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주는 기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우정을 키우고 화해의 용기를 갖고 지혜로운 침묵을 지키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사랑의 성숙함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70년 인생이 선물해준 보물들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지혜들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싶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는 이해와 지지를, 아내에게는 평생의 동반자로서의 감사를 전하고 싶다. 오랜 친구들과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나누고 새로운 만남에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싶다. 탈무드는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70년을 살아오며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모두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배려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큰 업적을 남기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나누어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면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고 싶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길을 잃은 이에게 등대가 되어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해하고 이해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관계들 말이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탈무드와 현자들의 지혜를 기억해 보기 바란다. 먼저 들어주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기꺼이 주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화해의 용기를 내고 때로는 침묵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성숙한 사랑을 하며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70년 인생이 가르쳐준 인간관계의 지혜다.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다. 그 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지혜들이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행이 된다. 그 동반자들과 함께 나누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탈무드의 지혜와 70년 인생의 경험이 증명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전부라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자 완성이다.